3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서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더불어서 가장 큰 기대를 받았던 게 바로 조선주와 방산주였죠. 그렇습니다. 조선주, 방산주는 일단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믿기에 아주 좋습니다. 네, 믿음이 굳건하죠. 3분기 실적을 속속 내놓은 조선주와 방산주, 정책 모멘텀과 함께 주목할 점은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양승윤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조선주, 방산주들 실적 다 내놓는 상황이었었는데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좀 여쭤볼게요. 뭐 일각에서는 어닝 쇼크도 전망하던 상황이었었는데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그래도 3분기 기준 뭐 역대 최대 실적 이렇게 나왔는데 어디서 시각 차이가 나왔던 거죠? 일단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에 앞서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연결 자회사인 하나오션 그리고 이제 하나 시스템이 이제 연결로 이게 저희가 실적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서서 이미 실적이 발표가 되었었고요. 하나오션과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는. 근데 뭐 양사 모두 시장 기대치를 좀 크게 하회를 하는 이제 실적들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연결 자회사의 손실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 기대치를 하회하는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연결 실적 또한 좀 부진할 거다라는 관측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막상 이제 실적을 까고 보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좀 견조한 실적이 나왔고 시장 기대치 아주 소폭 하회하는 이제 수준으로 나왔고 결국 이렇게 잘 나왔던 배경으로는 이제 결국은 방산, 지상 방산 부문이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도 이제 증익을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좀 견조한 실적들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분석을 하기로는 이제 폴란드로 나간 이제 물량들은 소폭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뭐 K9 자주포나 이제 천무에 대한 수출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2분기 대비해서는 나간 이제 인식이 된 대수 자체는 좀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은 오히려 뭐 폴란드로 나가는 탄 매출이나 또는 기타 무속류 매출들 그리고 폴란드 이외의 지역으로의 수출들이 이 실적 견조한 실적을 견인한 모습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통 방산주 하면 현대 로템 얘기하잖아요. 현대 로템주 잘 나온 거 아닌가요? 현대 로템은 이제 어제 실적 기대치를 소폭 상회를 하는 이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지금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폴란드 향으로 K2 전차 수출을 이제 진행 중인데 사실 시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일각에서 우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현대 로템도 그렇고 워낙 이 생산을 잘 찍어내다 보니까 조금 1차 물량들을 조기에 이 납품을 완료를 하면서 조금 물량에 대한 공백, 실적에 대한 공백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은 오히려 마찬가지로 2분기 대비해서 이제 증익을 달성을 했던 부분들이어서 상당히 좀 견조한 실적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방산 빅4에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뭘까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선방산 실적 시즌이 거의 다 이제 끝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이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슨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들인데 사실 이 두 개 기업에 대해서는 뭐 시장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바라보실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투기나 뭐 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뭐 국내외 고객사들한테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사실 3분기 때 인도 예정이었던 물량들이 소폭 4분기로 좀 이연이 되면서 3분기 기대치는 조금 낮아진 상황들이고 다만 이제 4분기 때는 다시 이제 밀렸던 물량들이 인식이 될 테니까 뭐 크게 이제 분기 실적으로 사실 저희가 희비를 가리기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중동향으로의 뭐 천궁, 방공 미사일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뭐 실적은 조금 눈높이를 하회한다 하더라도 뭐 계속 올해 그리고 이제 내년에 기대감들 좀 유효하지 않을까. 결국 지금 중요한 것들은 지금 수주잔고들이 많이 쌓여 있는 부분들이고 분기 실적에서 약간의 변동성은 보일 수 있겠지만은 3분기가 안 좋으면 또 4분기가 보통 방산의 계절성이 가장 집중되는 실적의 계절성이 집중되는 분기여서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또 커져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펙 기간 중에 제일 깜짝 쇼가 이제 핵잠수함이었잖아요. 그러면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확장을 해서 어떤 종목에 이제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은 뭘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에이펙 이후 핵잠수함 이슈가 발표된 이후에 이제 주가 흐름이 제일 강했던 거는 단연코 이제 하나오션 그리고 이제 하나 시스템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핵잠수함이라고 하는 게 뭐 핵미사일 발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원자력 추진, 그러니까 핵을 연료로 삼아서 추진을 하는 이제 그런 잠수함이고 기존의 이제 디젤 연료에 기반한 잠수함 대비 재래식 잠수함 대비해서 자막 능력 자체가 압도적으로
실질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장기간 작전하는 데 적합하다. 그래서 북한이 뭐 핵잠수함을 건조를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조금 이제 견제하는 모습에 이제 우리나라 안보상에서 좀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쉽게 말하면은 잠수함을 만드는 기업들의 좀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잠수함을 제일 잘 만들고 건조에 대한 레코드, 이력이 많은 기업이 하나오션이고 또 하나 이런 잠수함으로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납품을 하는 기업으로서 하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에이펙 이후에 이 하나오션 그리고 하나 시스템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좀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연구원님 그 주간 단위로 내놓는 리포트에서 요 핵추진 잠수함 이슈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투자 차원에서 볼 거는 잠수함이 실제로 수출되는지 뭐 캐나다라든지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 거기에도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물론 핵잠수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안보 입장에서는 대단히 이제 중요한 사안이다. 다만 이제 기업들이 결국 방산 기업들이 실적 관점에서 성장을 하려면은 잠수함도 많이 팔고 이게 실적으로 내야 되는 부분들인데 물론 핵잠수함이 일반 제네식 잠수함 대비해서 단가가 비쌀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뭐 중장기적으로 실적 측면에서 영향이 없는 거는 아예 아니지만은 핵잠수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좀 핵 연료를 다루다 보니까 해외 수출할 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제약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해서 내수용이지 이제 수출용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뭐 방산 기업들, 조선 기업들이 이제 실적 성장하려면은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수출 관점에서는 앞서 말씀드리고 있는 핵잠수함보다는 이제 재래식 잠수함 관점에서 또 가장 당면에 있는 거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뭐 건조 비용만 20조 원이고 후속 비용들까지 포함한 60조 원짜리 사업이 열려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연말까지 이제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핵잠수함도 좋지만은 이 캐나다 잠수함의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면밀히 트래킹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포커스가 되고 있는 건 그냥 하나오션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뭐 하나오션을 비롯해서 HD 현대중공업도 이제 팀코리아 약간 원팀으로 해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잠수함 사업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오션이 조금 더 비중을 가져가는 부분들이어서 캐나다 사업에서는 하나오션이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또 날개가 달리는 게 중국이 하나오션 미국 자회사들한테 제재 걸었던 거 이제 좀 풀 전망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오션은 앞으로 더 좋은 일만 남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사실 이번에 이제 미중 회담을 통해서 이 양국 간의 좀 긴장감이 완화가 되면서 이제 서로 간에 좀 이제 제재 조치를 부과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만든 배 또는 뭐 중국 선사들이 미국 항구에 입항을 했을 때 이제 입항세를 매기겠다. 그리고 이제 중국도 거기에 대응해서 마찬가지로 뭐 미국의 배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입항세를 보복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그 관련 속에서 이제 하나의 오션에 대한 뭐 제재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던 거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들이 풀리면서 하나 오션에 대한 제재도 해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하나 오션에 대한 제재 자체가 사실 유명무실한 부분도 있었었고 우리나라 조선이 뭐 이제 그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실제 제재에 대한 효과들이 좀 미미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뭐 크게 애초에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제재에 대한 이슈도 뭐 크게 이제 문제가 되거나 또는 주가에 트리거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하나 오션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캐나다 잠수함 사업과 그리고 또 이제 기존의 본업 관점에서 상선 수주 흐름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상황들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에이펙 끝나면서 제일 이제 중요했던 게 이제 피지컬 AI, 뭐 제조 AI 이런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봇이 계속 중요해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치맥할 때도 일단 하이닉스가 빠지고 SK가 빠지고 이제 딱 현대가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젠순환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될 만한 로봇 관련돼 있는 주식들 또는 그런 제조라고 한 게 저희가 앞에서 얘기한 방산이던 조선에 로봇이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투여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랑 연관해서 뭔가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번에 이제 젠슨황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이벤트로 해서 지금 로봇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제 앞으로 뭐 피지컬 AI 우리나라에서도 로봇 해볼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조금 이제 온기로 작용을 하는 걸로 이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결정 자체가 의미는 있었다. 뭐 특히 이제 또 젠슨황 CEO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한테 GPU를 26만 장을 또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 앞으로 이 AI 시대에서 특히 또 이제 로봇도
이것도 AI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물리 AI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AI를 만들려면은 AI 모델도 있어야 되고 데이터도 있어야 되지만 그걸 학습시킬 컴퓨팅 인프라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이 GPU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좀 굉장히 좀 부족했었던 쇼티지가 있었던 이 GPU들을 확보를 하게 됨으로써 학습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로봇 기업들이 이 학습을 통해서 AI 모델들을 고도화시켜 나가면서 로봇에 대한 퀄리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분명히 있을 거다.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실현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금의 주가 변동성은 조금 유의할 필요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국내 상장되어 있는 이제 주요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 이 엔비디아와의 그런 협력 구도나 또는 이제 수혜의 관점에서는 조금 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이제 전방에 뭐 삼성전자와 그리고 현대자동차와 같은 이제 대기업들이 이 판을 깔아주고 또 거기 그 안에서 우리나라 로봇 밸류체인들이라든지 또 같이 협력하는 기업들까지 낙수효과 떨어지는 부분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구체적으로 아직 성과가 나오고 있고 그런 기업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로봇주들 또는 뭐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이 로봇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선행해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사실 언제 시장에서 기대를 하는 뭐 휴머노이드나 이런 실제 이 로봇 AI라고 하는 것들이 상용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5년 뒤, 10년 뒤 상용화가 됐을 때에 대한 임팩트들이 상당히 클 걸로 보고 이제 그 기대에 이제 사활을 걸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고 이제 그런 것들 기대를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개발도 하고 있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봇 산업 전반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